문 대통령이 어제 1987년의 시대적 상황을 그린 영화 1987을 관람했다는 조선일보 기사의 제목입니다. 정확히 3년 전 2015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독광부 이후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한 국제시장을 관람했을 당시 조선일보의 기사 제목은 박 대통령 국제시장 관람하면 눈물, 수건도 준비. 두 기사 제목의 비교 꽤 웃깁니다. 더 웃긴 기사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이후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미국은 남북대화를 지지하며 문 대통령을 100% 지지한다고 말했다는 청와대 발표가 있자 다음날 조선일보 기사 제목은 백악관이 남북대화는 언급 안 했다 였습니다. 백악관 브리핑에서 남북대화 지지한다는 소리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외교가에서 청와대가 입맛에 맞는 내용만 골라 발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정체모를 외교가를 끌어들여 논평합니다. 그런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공화당 의원들과 미팅 후 미 언론에 생방송된 기자회견에서 남북대화를 100% 지지하며 대화가 올림픽을 넘어서까지 진행되기 바란다고 발언을 했죠. 상당히 웃깁니다. 조선일보 요즘 계속 웃기고 있습니다. 김어준의 웃음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조선일보는 참 안 되길 바라는데 뜻대로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남북대화 언급 안 했다고 했더니 이틀 있다가 예, 트럼프 기자회견했습니다. 남북대화 지지한다는 말을 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 자, 월요일 첫 번째 뉴스부터 진행을 해볼까요? 예. 네, 내일 남북회담이 열립니다. 장관급 회담으로요. 양측의 대표단이 확정됐습니다. 남북이 2년 1개월 만에 대화를 하게 되는 건데요. 북한은 남한이 제안한 만나는 날짜와 장소, 대화 의제 모두 받았습니다. 남한의 수석 대표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나오고요. 북한은 리성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나옵니다. 뭐랄까요. 인적 구성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희가 잠시 정세현 전 장관과 얘기를 나눌 텐데요. 북한이 이제 핵 억지력을 확보했다고 생각해서인지 대단한 자신감으로 대단한 속도로 남북대화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세현 전 장관과 얘기를 나눠보겠고, 그리고 이제 아까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1987 영화가 이제 정치색 짙은 영화라고 한 이유는 문 대통령이 운동권 영화만 본다는 거죠. 예. 문재인 정부는 운동권 정부다, 아마추어 정부다, 이런 오직의 연장에서. 지금까지 400만 명이 봤다고 하던데요. 400만 명이 모두 운동권 영화를 보는 취향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조선일보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아마추어 운동권 정부다. 예. 근데 이게 안 먹힌단 말이죠. 아마추어. 왜냐면 바로 직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공작비를 슈킹을 해서 자기 집 난방비를 썼어요. 그걸로 주사 맞고 머리하고 옷에 입고. 이게 안 먹혀요. 안 먹히는데 열심히 그런 후회를 뿌리고 있는 거죠. 예. 더 웃긴 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미국이 패싱한다고, 믿고 손발이 안 맞는다고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보도를 계속 내죠. 예. 남북대화 지지 말은 안 했다. 근데 이제 하루 이틀 있다가 전혀 다른 뉴스가 미국에서 나와버린다는 거죠. 예. 뜻대로 안 됩니다, 조선일보.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거기서 관련된 질문 당연히 나왔는데요. 100% 지지한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이 당시 이제 그 트럼프 통화했다 하고 나서 청와대에서 이제 브리핑이 나왔죠. 예. 근데 그날 이후 보수 매체를 한번 뒤져보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제 남북대화 100% 지지한다고 했다고 발표를 하니까 이 보수 매체나 종편에서는 온도차가 있다. 남북대화 지지한다는 말은 안 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마치 청와대에서 없는 말을 한 것처럼 또는 뭐 과장한 것처럼. 그런데 이제 불과 이틀 뒤에 이렇게 직접 말할 줄 몰랐겠죠. 예. 이거 없었으면 계속 그렇게 떠들었을 거예요. 예. 네, 심지어 조건을 시사하긴 했지만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도
통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밝혔습니다. 자,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데 이 얘기는 정세현 전 장관과 또 자세히 나누겠지만 관련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어제. 예. 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같은 남북대화 분위기 조성에는 자신이 가장 큰 기여했다라고 스스로를 칭찬하긴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한 이야기인데요. 한반도 정세를 주도한 역할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에게 거듭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김정은 역시 자신의 과감성을 평가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이 트럼프 대화했다고 청와대 발표했을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이 트럼프를 잘 다룬다고. 트럼프는 자수성가한 지적인 인물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문 대통령을 그렇게 보거든요. 자수성가한 지적인 인물로. 그래서 트럼프는 칭찬해주고 우쭈쭈 되면 원하는 걸 다 해줘요. 예. 실제로 통화 직후에 청와대 보도자료에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노력해서 남북대화로 이어졌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백악관 보도자료에는 없던 내용이었다라고 합니다. 청와대 보도자료에는 트럼프의 강력한 입장 덕분에 남북대화로 이어지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일부러 넣어준 거죠. 예, 영향력과 위상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를 잡은 겁니다. 예. 이런 거 앞으로도 넣어줘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사람 말 중에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거든요. 듣고 싶은 걸 들려주고, 우리 거 챙기고, 예. 저도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풀 버전을 봤는데, 자기 자랑을 몇 차례나 해요. 예. 몇 번이나. 네, 20분 남짓했는데요. 3차례나 언급했다라고 합니다. 자기 덕분이라고요. 남북대화 관련 부분은 그 중에 몇 분 안 되거든요. 전체가 남북대화가 아니라. 그 중에 뭐 한 2분 될래나? 그 중에 말끝마다 자기가 자기 칭찬을 합니다. 다 나 때문이라고. 그걸 서너 차례 언급을 하고. 예, 하지만 영미 언론은 좀 박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서 구경꾼처럼 보인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남북 문제를 남북이 해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네, 영국 가디언도 그렇게 썼는데요. 남북 대화의 공을 가로채려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자화자찬하니까 상관없어요. 칭찬해 주죠. 뭐 돈 듭니까? 칭찬 계속 해주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면 된다. 예.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칭찬하면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국세청이 다스에 대해서 특별 세무조사 착수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번 특별 세무조사의 목표가 다스의 해외 자금 거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시사인이 보도했습니다. 국세청은 현대차 납품 비용으로 받은 해외 매출 채권의 일부가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간 단서를 확보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기사에 따르면 국세청이 한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현대차로부터 받은 해외 매출 채권 500여억 원 가운데 120여억 원이 다스 법인에 들어오지 않고 사라졌다라면서요. 의심이 가는 페이퍼 컴퍼니 몇 개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거는 첨수부에서 BBK 140억. 네,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중앙지검 첨수부 첨단수사본부에서 그리고 동부지검에서는 2008년 특검 때 발견한 120억 비자금 각각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 수사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그러니까 이제 다스 승계를 들여다본다는 의미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시영 씨가 중국과 미국의 다스 법인을 인수하는 과정도 이번 세무조사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시사인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SM은 이시영 씨가 유일하게 지분을 직접 가지고 있는 관계사인데 SM을 통해서 이제 다스를 승계하는 거 아니냐라고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고 거기를 들여다보고 또 하나는 이제 해외에서의 비자금, 해외에서 빼돌린 비자금이 어디로 갔나 이걸 찾고 있는 거죠. 예. 네, 다스의 알짜 해외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시영 씨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중국 다스와 미국 다스요. 따지고 보면 검찰은 이미 발생한 사건들, 과거에 사건, 사실 특검까지 했던 사건들이죠, 다. 그 사건들을 다시 되짚고 있는 것이고, 국세청은 이제 새로운 건입니다. 예. 이시영 씨가 지금, 최대 주주인 SM, 승계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축이 되는 회사하고 해외에서 오갔던 비자금. 이건 이제 처음 수사하는 거죠. 예. 처음 조사하는 거죠. 국세청은 그쪽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측근이었던 정두원 전 의원 기억하실 텐데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에 대해서 정두원 전 의원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라는 건데요. 정두원 전 의원은 자신이 서울시 정무부시장 시절에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자신이 직접 다스를 창업했다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이명박 전 대통령 쪽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있다. 네, 그런 뉴스로 봐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지금은 거리가 멀어지긴 했는데요. 예,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최근에 이제 다스 수사 관련해서 다스에 근무했던 사람들 이 속속 이탈해서 증언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정두원 의원의 발언은 사실 법적 의미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들었다는 얘기고 입증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 내부를 무너뜨리는 분위기, 예, 이런 분위기를 가속시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측근이었던 사람이 다스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만들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고. 예.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 예, 정황도 자세합니다. 현대자동차 회장이 정세영 회장인데 두 분이 굉장히 친해서 뭐 좀 해라고 챙겨서 그런 취지로 만들어줬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현대 관두고 나서 현대자동차 회장이었던 정세영 회장이 뭐 좀 해라라고 했고 이거를 정주영 명예회장, 정재영 전 회장의 묵인하에 혹은 뭐 승인하에 이루어졌다. 그때 내가 직접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예. 직접 만들었는데 왜 주주는 그러면 처남과 형이었냐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정두원 전 의원까지 다스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들었다고 말을 해버리면 다수의 내부자들이 예, 이탈하는 분위기가 더 가속될 수 있다. 예, 그런 분위기가 가속되고 있다. 예, 무르익고 있다. 그런 뉴스로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이재호 전 의원은 정 전 의원이 잘못 알고 있다라면서 반박했다라고 MBC가 보도하고 있습니다.